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생이니 지금 75살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이나 일큐팔시사 같은 장편 소설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작가입니다. 젊은 작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때는 재즈바를 운영하기도 했고 30 무렵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매일 같은 리듬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쓴 에세이 중에는 작품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운동에 관한 책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가 어떻게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 왜 굳이 달리기를 시작했을까요? 운동선수가 되려는 것도 아닌데 왜 매일 달렸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더 오래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1978년 30살이 되던 해에 전업 작가가 되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즈바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시기와 거의 같았습니다. 몹이라는 이름의 잡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이자 러너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쓰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담배를 많이 피웠고 매일 술을 마셨고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어깨가 굳었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글을 쓸 수 없다는 걸 그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하루키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고하고 안정적이 되어가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글쓰기 자체를 잘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채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행을 가서도 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발을 옮기고 숨을 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머릿속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풀리지 않던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이야기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장 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몸을 쓰는 것이 창의력의 보탬이 되는 걸까요? 2014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17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와 걸을 때의 창의력을 비교한 결과 걸을 때 창의력이 6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든 시내를 걷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오래 버팁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과 생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생각도 굳어집니다. 몸이 지치면 생각도 흐려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이뤄지고 근육이 굳고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무라카미는 이걸 몸으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리듬은 사고 리듬을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달리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는 반복이 쌓이면서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달리고 싶어졌고 달리기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리듬이 한번 몸에 배면 특별한 의지나 동기 없이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습관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불편해집니다. 하루키는 에세이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과 지적 자극의 일상적인 조합은 작가가 해야 하는 창조적인 노동에 매우 이상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몸과 생각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라카미는 마라톤도 여러 번 완주했습니다. 풀코스를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기록도 여러 차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달리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날은 빠르게 뛰고 어떤 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반복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6시간 일하고 오후에는 10km를 달리거나 1.5km 수영을 합니다. 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키는 이런 일과를 매일매일 지키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좀 더 깊은 정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앉아서만 일하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무리하면 며칠이 필요합니다. 집중력도 예전만큼 오래 가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무라카미가 40년 넘게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그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쓰는 것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몸이 견뎌야 합니다. 무라카미는 이런 상태를 일찍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있는 시간만큼 움직이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루에 4~5시간 글을 쓴다면 최소한 1시간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달리기는 거창한 목표가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신발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뛸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무라카미에게 달리기는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기술이었습니다. 하루키는 창조적인 예술가 가운데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복싱을 좋아해 집살이 될 때까지도 프로 선수와 스파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역시 미국 문학가 필립 로스는 70대까지도 매일 수영을 즐겼습니다. 덴마크 출신 작곡가 휘드 판데어 베르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기는 나를 더 집중하게 만들고 기분을 더 상쾌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곡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이기기 위해 달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달리지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내일도 다시 쓰기 위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을 멈추기 위해 몸을 움직였고 누군가는 인생을 오래 견디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둘 다 옳은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무라카미에게는 조용히 천천히 매일 같은 길을 도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는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설 쓰는 법밖에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고요. 소설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나열했을 때 그는 재능보다 집중력, 집중력보다 지속력을 먼저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력은 결국 체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고 능력도 미묘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민첩성, 정신의 유연성도 서서히 상실됩니다. 어느 작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관찰이 둔해지면 끝입니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천재는 불규칙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은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달리고 같은 시간에 쓰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할 것이란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작가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내적 규율과 리듬이 창의성을 만들어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내적 규율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절실하게 이걸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며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는 것. 몸의 신호를 듣고 적당히 쉬는 것. 달리기를 하다 보면 몸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라. 오늘은 천천히 가라. 그런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법도 배웁니다. 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무라카미는 철저하게 몸의 신호를 따랐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았고 피곤하면 쉬었고 아프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40년 넘게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매일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무라카미의 달리기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동돼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면 마음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작가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이건 작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아직 더 잘하고 싶은데 몸이 먼저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한 쪽인지, 오래 갈 수 있는 쪽인지. 지금 앉아서 1시간 더 일하는 게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1시간을 움직이는 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무라카미에게 달리기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활을 유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금주단체 표어에 One Day at a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씩 꾸준히 가겠다는 뜻입니다.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차곡차곡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앉아서 쓰기 위해 그는 먼저 달렸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가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라카미는 그걸 담담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게 더 편하고 움직이는 건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이 우리를 오래 가게 만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